그 중에 어떤 거는 하늘의 뜻이 더 크고 어떤 건 우리의 노력이 더 큽니다. 어떤 게 우리의 노력이 더 클까? 자, 이 시대에 100만 원 봉급을 받는 사람 보고 우리는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좀 어렵죠, 100만 원. 그런데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이 시대에 50만 원 봉급 받는 사람 성공했다 못했다? 성공이라고 말 못해. 근데 행복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옆에서 야 남들은 몇백 받는데 이렇게 50만 원 받고 나가 죽어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 안 행복하다? 불행하죠. 근데 나는 이걸 받아도 나는 충분해. 내 삶은 좋아. 내 기준에서. 내가 맘먹기 마련인데. 맞아요? 오늘 제구하지 아침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 오른쪽 다리 부러졌다. 재수 있다 없다? 그 사람 행복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왜? 왼쪽 다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 부처님. 행복하다 안 행복하다? 행복한 거예요. 근데 왼쪽 다리 또 부러졌다. 점심때. 그럼 어떤 거야? 행복할 수 있다 없다? 그래 다스 하느님 허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녁 때 허리 또 부러졌다. 이거 어떡해야 돼? 너무 많이 부러지나? 하느님 감사합니다. 목 남겨주셔서. 그 밤에 목도 부러졌다. 어떡할래 지금? 죽어야 돼? 자, 우리는 사실은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바뀌는 게 많아요. 성공과 행복 중에서 최종 목표인 행복은 우리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은 우리의 의지대로 바꿀 수 없어. 왜? 내가 마음 먹게 나는 1,000만 원만 벌 거야. 벌고 싶지. 근데 안 벌리는 거 어떡해? 야, 내가 왕년에 말이야. 야, 1년에 10억씩 벌었어. 맞아. 지금도 벌 수 있어? 못 벌거든. 그건 그때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성공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언제까지 당시 1,000만 원씩 벌고 언제까지 10억씩 벌지가 여기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60년 내내 남들보다 떼돈 많이 벌었다.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기르면은 진짜 굴곡 없이 기르면은 대략 20년 정도 17, 18년까지 갑니다. 20년이 딱 넘어가면 굴곡이 한번 옵니다. 누구나. 거의 대부분. 30년이 넘어가면 크게 좀 옵니다. 40년이 넘어가면은 40년, 50년이 되면 한번 왕창 깨지는 시기가 한번 옵니다. 누구나. 그래서 우리는 드라마틱한 인생이 펼쳐지고 왕년회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아까 저 규칙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런 작은 규칙들은 누구도 발견하려고 많이 합니다. 일부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밀하게 규칙을 이렇게 찾는 방법을 개발한 건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인생에 규칙이 있다 하나만 들어도 살아갈 때 도움이 됩니다. 왜? 내가 지금 한 30년 죽으라고 고생했지? 30년 동안 되는 게 없었어. 그럼 앞으로는 어떨 것이다? 이젠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6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60갑자가 있죠. 그럼 60년 중에서 30년은 힘들다면 30년은 잘 나가는 거고 그 중에서 정확히 치면은 18년은 잘 나갑니다. 더 정확히 치면 12년은 무지하게 잘 나갑니다. 그 12년은 인생의 최고 전성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을 친다면 7, 8년이 되겠지만 어쨌든 10년 정도, 12년, 한 17, 8년 정도가 누구나 대략 한 17, 8년 정도는 대단히 잘 나갈 때가 있고 그걸 합하면은 20, 한 4, 5, 6년까지도 잘 나갑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내가 딱 보시면 내가 피크 정점일 때가 대략 10몇 년 정도, 10년 전후가 있었지라고 끄떡끄떡 하실 수밖에 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20년 차 조금 넘어가면서 뭐가 약간 기우뚱하대 그때부터. 이게 노력을 안 해서? 노. 인맥이 없어서? 노.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하면서 요즘 유튜브 뜨니까 다 때려치고 유튜브 하라고. 그렇게 유튜브 하면 될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김연아가 스케이트 잘 타니까 다 가서 당장 때려치고 스케이트 타. 오이자님 스케이트 타. 김연아 될까? 안 되죠. 차라리 손주 나서 손주 키우는 게 훨씬 빠르지? 무조건 되는 거 아니지? 박지성이 축구 잘해. 때려치고 축구한다고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우리는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습니다. 자, 못 오를 나무 쳐다보지 말아라.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 두 개는 진리입니다. 둘 다. 사람들이 얘기하면 속담. 둘 다 맞아요? 어떤 건 안 맞아요. 둘 다 모순인데 그 모순을 둘 다 써먹습니다. 어떤 게 맞아요?
여러분 10번 찍어 안 넘어간다 찍다가 패가망신하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맞습니까? 못 들으려면 쳐다보지 않다가 기회 놓치는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럼 대체 어떡하란 얘기야? 못 들으려면 올라가려다가 가는 사람 많습니까? 안 가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더 깨지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게 당장 TV 보고 나도 하겠어 뛰어들었다가 사업 벌렸다가 깨진 사람이 더 많습니까? 잘 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지금은 국가에서도 벤처기업 함부로 하지 않게 지금은 해요.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 제가 답답해 죽겠습니다. 젊은 애들 내모입니다. 무조건 나가면 다 성공할 것처럼 젊은 애들이 아무 경험이 없이 사회에 나가서 사업을 합니다. 성공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성공을 어떻게 했습니다. 그래도 사회생활을 합니까? 조직생활을 합니까? 그냥 성공했어. 그러다가 그 성공이 끝까지 갑니까? 깨졌을 때부터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도 직장생활도 하고 사회 물정도 알고 그 상태 사회에 나왔을 때 사람도 다르고 이렇게 하면 성공을 하는 거지. 아이디어만 좋으면 뜬다. 아이디어가 좋아서 뜰까요? 아니면 코카콜라 무지하게 뛰었더라. 맞습니까? 코카콜라 개발한 사람이 떴습니까? 아니면 뒤에 인수한 사람이 떴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이디어가 좋다고 뜨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인연이 맞이야 뜨는 거고 때가 맞이야 뜨는 거고 바로 여기는 바로 인연과 때를 맞는 걸 찾는 방법을 강의하는 것이기도 하죠. 아까 어느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주자, 맹자, 공자 얘기하면서 성리학을 얘기하면서 성리학에서 바라보던 것 우리가 문제가 됐던 것들이 뭐냐. 사주명리학도 어떤 사람들이 공부를 했냐 옛날에 성리학이나 이런 걸 성리학이나 주자학이나 유학 공부했던 분들이 이 공부를 또 하신 거예요. 내내. 그분들의 맹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동양의 학문의 맹점. 자, 옛날 우리 동양은 원리를 알고 철저히 파서 공부를 해라. 아니면 책을 100번, 1000번 읽어서 빨리 암기를 해라. 1번, 2번 어느 쪽 공부였습니까? 2번, 100번, 1000번. 그래서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 가마솥에 득득, 가마솥에 누룽지. 맞아요? 박박 긁어서. 하늘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뜻이 뭡니까? 하늘은 검고 땅은 푸르다. 맞습니까? 하늘천 땅지 거무련 누르황. 하늘은 검고 거무련 땅은 누르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이렇게 가리키잖아. 어디서? 서당에서 다 그렇게 가리켜요. 근데 하나 가만히 듣다 보니까 하늘이 검해요? 푸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하나가 갑자기 고민하다가 저 스승님 송구하오나 하늘이 저 푸르는데 어떻게 검다고 하옵나이까? 라고 합니다. 스승은 어떻게 대답할까? 옛날에 스승주에서 보통 스승도 어떻게 합니까? 너 기특하다고 합니까? 감히 성현의 말씀을 토를 다뤄? 그래서 엄두도 못 내는 게 많습니다. 맞습니까? 그래도 똑똑한 스승은 그럽니다. 그래 나도 고민했던 걸 안다. 말이 안 되잖아. 공부 많이 하시면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면은 지금 천자문 서당 아주 유명한 사람들 한학하신 분이 이렇게 질문하면 답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근데 똑똑한 분 뭐라고 답하냐? 이 거물현자라는 게 검다는 뜻보다는 가물가물하다는 뜻이야. 하늘이 말이야 겉은 푸르러 보여도 저 속을 보면 가물가물하거든. 비와봐 가물가물하지. 그래서 가물현자를 쓴 거야. 깊고도 깊은 뜻이 있는 거거든. 바로 현락 이런 뜻이야. 말이 되잖아. 그럼 어떡합니까? 역시 우리 스승님은 대단해. 신나. 대단한 스승님이 존경해. 그게 좀 이따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깊은 걸 얘기했다. 근데 땅도 깊이 보면 가물가물, 속은 가물가물 할 거 아니야. 땅은 왜 보이는 모습을 얘기한 거야? 거물왕은, 누르왕은. 이렇게 또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대답은 수업 듣는 사람한테 말씀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이게 현재 동양학이 왜 외워서 그냥 쓰는 거예요. 원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학문이. 그러니까 옛날에 태계의학부터 시작해서 한참 문제 생기고 나중에는 실학을 주장한 겁니다.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바로 동양학을 이렇게 암기하듯이 무조건 비법처럼 외우는 걸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다 보니 사주명리학도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사주명리학은 그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라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한 원리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주역과 사주명리학의 차이가 크게 뭔지 아십니까? 겉으로 볼 땐 주역은 과거 시험 과목이고
공자께서 위편 3절이라고 해서 따랐다. 위편 3절. 유식한 용어죠. 가죽끈이 3번 끓을 때까지 읽었다고 해서 대단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주역을 듣는 사람하고 명리를 공부한 사람은 주역, 옛날에 강의할 때 주역을 공부한 사람 모두 다 힘주고 막 그래요. 당당하게. 사주명리학 공부한 사람은 조금 위축된 것 같고. 왜? 주역하면 뭔가 좀 하는 것 같잖아. 그 이유를 잘 분석하면은 유명했거든. 왜 유명했냐? 과거 시험 과목이었거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유가, 불가, 도가 중에서 유가의 경전이기도 하고 도가의 경전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주역이 논리적인 학문일까 뜬구름 잡는 학문일까? 주역의 원래 목적은 뭐냐? 시초라는 나뭇가지 같은 걸 가지고 국가의 어떤 큰일, 대사 같은 걸 알아보기 위해서 점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점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인간에게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접신처럼. 옛날에는 우리 갑골문이라고 들어봤지? 갑골문. 갑골문이 뭐예요? 갑골문이. 그게 뭐냐? 거북이 등뼈, 소 어깨뼈 이걸 얘기하는 갑골인 거야. 거북이 등뼈나 소 어깨뼈를 불로 지지거나 불에 던져놔. 불에 지진 돌 갖고 지져. 그래서 갈라지는 모양을 가지고 점을 쳤다. 뭐를 쳤다? 그게 바로 갑골문이야. 그 점을 왜 쳤어? 전쟁에서 될까? 왜냐면은 내가 오늘 토끼를 잡으러 갈까 말까 이런 걸 못 치는 이유가 거북이나 소 어깨뼈를 일반인이 구할 수 있다 없다? 못 구해. 부족장급 돼야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큰 행사 때 하늘에 물어보기 위해서 점을 친 거야. 이렇게 점을 치는 학문이 주역인 거예요. 근데 주역에는 그 점을 치는 거에 대한 해석 중에서 자연과학적인 원리가 들어가 있어. 이치가. 아까처럼 자연과학 이치가 들어가 있어. 근데 그거는 노골적으로 처음에 주역이었던 괴를 뽑는 것부터가 직관을 이용하는 거예요. 점이 여기 규칙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규칙과 직관이 합해지면은 규칙과 안규칙이 합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굳이 친다면 비규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신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측과 예언 들어봤죠? 예측과 예언의 차이가 뭐라겠습니까? 예측은 규칙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예측해 나가는 것. 누구나 똑같은 공식이 있으면 그 공식대로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A나 B나 C나 예측한 결과가 똑같다 다르다. 예측의 정확도가 높아지려면 규칙이 정확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규칙을 정확히 적용하면 돼. 그런데 예언은 규칙이 아니라 신기, 직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정확하려면 규칙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규칙은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주역이든 뭐 기분등갑이든 이런 것들의 규칙, 육효 이런 것들 만들어 놨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점학은 뭐냐? 바로 감음. 하늘에 전하든 바로 신기를, 하늘의 기운을 빨리 끄집어내서 뭔가를 집어내는 게 정확해요. 우리 철학관들이 기가 막히게 맞을 때가 그런 거예요. 학문으로 맞는 게 아니라 그런 신기들이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 신기들이 어떨 때는 싹 크게 발현이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발현되지 않을 때 있고. 근데 신수하게 신기만 갖고 하는 사람들은 신이 안 올 때는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철학관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어떤 신내림을 받지 않았어도 영적인 능력이나 신기들이 있다 보니까 공부 일부 한 부분하고 공부를 깊게 하는 것보다 깊게 한 번도 있고 적게 한 번도 있지만 거기 일부분하고 신기하고 섞다 보니까 어떨 땐 기가 막히게 맞고 어떨 때 그분의 운이 좋을 때는 기가 막히게 맞는데 그런데 막상 두드려 보면 또 안 맞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사주 명리학을 얘기할 때도 기존 사주 명리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있다 보니까 성격의 일부라든가 언제 결혼하고 사고 나고 이런 것들은 신기하게 맞아 들어갈 때가 맞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연성까지. 타로 카드를 보신 분들이 쓰는 어떨 때 신기하게 맞잖아요. 그게 근데 한번 타로를 놓고 계속 봐봐. 맞나 안 맞나. 할 때마다 봐봐. 절대 그렇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운이 좋을 때는 계속 봐도 어느 정도까지는 확률이 있어지긴 해요. 그런데 사심이 없이 할 때는 그게 바로 직관인데 어떤 시기가 맞아 들어갈 때는 그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사주를 잘못 본 공식 갖고 풀었는데 딱 던졌는데 맞았어. 그게 공식으로 맞은 걸까? 직관으로 맞은 걸까? 사실은 직관으로 맞았는데 자기는 공식으로 맞은 줄 안다는 거예요. 어느 시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순간에 보면 안 맞아 들어가. 유튜브 보면 수없이 많아요. 그 수없이 많은 게 전부 다
어떤 한쪽만 보고서 얘기를 해 나가는 현상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다시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아닌 것 같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애매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여기서 자, 제가 이제 풍수질이 미신일 수밖에 없는 얘기는 말씀을 드렸고 운명도 지금 얘기했고 성공과 행복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성공한 이유도 일단 대신 얘기했고 성공과 실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뭘까? 사실은 성공과 실패에서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전에 이나모리 가지오라고 들어봤나요? 아메바 경영이라고 해서 세계 경영의 신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성공하고 나서 세상에 위대한 업적을 이룩한 사람들 다 조사해 봤습니다. 진짜 어떤 독특한 부분을 가지고 그 업적을 이룩할 때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가라고 보니까 창조적인 아이디어나 위대한 계기는 우연한 기회에 찾아오는 것이다. 와, 아인슈타인이 뭘 깨달았거나 처칠의 푸른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푸른 곰팡이를 개발하려고 개발한 게 아니거든. 실수로 만드는 거예요. 인생의 많은 것들이 실수로 만들어져요. 아인슈타인이 뭐라 하냐? 나는 결코 이성적인 사고과정 중에 커다란 발견을 이룬 적이 없다. 상대성 원리 역시 우연히 떠올랐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여러분 죽으라고 연구하다 보면 떠오르다 보면 그거 말고 다른 쪽에서 덕을 보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자신의 때가 되면은 이 우연이라고 하지만 우연히 필연을 가장해서 때가 되면은 발현이 되는 겁니다. 없는 능력도 발휘가 되고 사업을 성공한 사람 치고 운빨 없이 성공한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운을 누구나 얘기하지만 운이 있어까지 얘기하라. 근데 운을 찾지 못해. 결국에는 그냥 기존의 사주명리학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운을 얘기할 땐 사주명리학을 얘기하고 또 무시해버려. 왜? 그건 미신이야. 급할 땐 또 찾아. 왜? 찾아가봐서 찾으려고 하다 보면 결정적일 때는 안 맞고. 그리고 또 뭐냐? 나는 사주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얘기하려고 하고. 저도 사주명리학도 아니고 사주명리학이기도 하고 굳이 친다면은 정말로 과학적인 사주명리학을 만들어 놓고 일반인들이 아는 그 사주명리학을 아닌 거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 사주명리학은 아니거든. 뜬구름 잡는. 이거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사주명리학, 아까 사주명리학 다시 얘기합니다. 사주명리학, 좀 더 이걸 넘어가고 설명합시다. 사주명리학 전에 이걸 한번 얘기합시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혹시 이 나무가 몇 그루가 있나요? 나무 몇 그루? 몇 그루? 몇 그루? 몇 그루? 네 그루, 한 그루? 몇 그루? 한 그루. 오늘 조금 저기하네요. 제가 어디가 특강을 많이 가는데 항상 몇 그루만 물어 몇 그루 소리를 몇 번 하다 보면 전부 다 네 그루에서 한 그루로 가 있습니다. 이거는 똑같은 나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흐름이 있을 수 있겠다 없겠다.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대자연의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가장 원칙은 이걸 갖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어제 가다가 우연히 초등학교 동창만 한 떡볶이 먹은 날을 맞추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 사주명리학은 뜬구름을 잡는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그래서 이게 몇 그루? 네 그루. 자, 우리는 60년 주기가 있고 1년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죠. 그런 것처럼 따지다 보니까 제가 10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다. 이게 가장 명쾌하게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크게 흐름으로 볼 때는 60년 주기가 있어요. 더 크게 볼 때는 600년 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조밀조밀하게 조롱할 때는 더 짧은 주기도 있습니다. 근데 크게 볼 때는 10년 주기, 60년 주기, 600년 주기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을 많이 조망하고 이 주기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10년 주기는 누구나 10년 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몇 년 안에? 10년 안에.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제가 CEO 과정 가서 이것만 가지고도 말 한마디 듣고 당신 올해 깨져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올해 성공할지 안 할지를 알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간단한 것까지 철학관 유명한 데 10군데 가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당신 오라버니가 당신 시동생이 당신 아들이 올해 사업 성공할지 진급할지를 90% 이상 80% 이상 알 수 있는 것도 이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삶에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반복이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자,
이 10년 중에서 5년은 상승 흐름이고 5년은 하락 흐름입니다. 몇 년? 이게 봄 2년, 여름 3년, 가을 2년, 겨울 3년. 이 중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어디일까? 겨울 3년은 징그럽게 안 될 때 뭐든지 내가 왜 그렇게 힘들지? 라고 꼬이는 시기가 겨울. 근데 문제는 겨울이 가을 가다가 갑자기 꺾여서 오거든. 자, 그 다음에 봄 2년은 잘 나가는 시기일까?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시기일까? 새로운 희망이 생겨요. 그럼 겨울 3년과 봄 2년은 잘 나가는 시기, 어려운 시기. 아직 어려운 시기. 그리고 여름 3년과 가을 2년은 잘 나가는 시기. 잘 나가는 시기. 그 중에서도 늦여름 1년하고 가을이 가장 잘 나가는 시기인데요. 굳이 치면은, 여기 봅시다. 그래프가 빠졌네. 봄 2년, 여름 3년, 가을 2년, 겨울 3년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중에서 가을 2년이 겉으로는 가장 잘 나가고 속으로는 기운이 기울 수도 있는 시기. 이렇게 누구나 있다. 누구예요? 잘생긴 사람? 맞아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옛날에 쳐놨던 건데 지금 지금 네이버 치면 이렇게 나오네요. 제가 대한민국 미래보고서 국내 유일하게 동서양 미래학을 융복합한 학자고 대학원에서 동양미래학과 4차 산업혁명을 동시에 강의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이쪽에는 4차 산업 쪽에서는 워낙 전문가가 많으니까 그냥 전문가 중에 하나지만 동양 미래 예측학 중에서는 최고죠. 논리를 펴는 사주명리학. 전략적 미래 예측 방법론 바이블이라는 책은 우리 국내에서 최초로 동서양 미래학자가 미래 예측 방법론이라는 책을 저는 거의 책이에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미래보고서도 국내 최초로 동서양 미래학자 이렇게 여기 해서 일단 해놓은 것. 항상 이 끄트머리 앉아있기 전데요. 어째도 좋아요. 여기에 서양 미래학자란 미래학자가 두 가지 종류가 미래학자입니다. 하나는 예측학만 연구한 사람들 미래학자.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수 대표 같은 사람. 또 하나는 어떤 분이 미래학자냐.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미래를 누가 제일 많이 할까? 자동차 전문가. 맞죠? 여기에 있는 여기 사람이 그 남현자 교수라고 어디 있어? 여자분 하나 있는데 있나? 서울대 의상학과 교수. 우리나라 의상의 미래를 제일 먼저 알겠죠. 진대재 장관 옛날 장관했던 분이신데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미래를 제일 많이 알겠죠. 이런 분들이 각자의 미래에 대해서 일반인보다 더 많이 하는 시각. 이게 미래학이에요. 미래학은 델파이 기법, 수레바퀴 기법 이런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게 미래에 대해서. 근데 그 예측이 항상 맞는다? 변수가 생긴다. 변수가 생겨서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동양 미래 예측학도 변수는 생기긴 해요. 저도 예측을 합니다. 날이 춥고 덥고 우리는 예측할 때 기후 갖고 예측을 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도 원래 코로나는 아시겠지만 비가 올 코로나가 승해집니다. 날이 추워지면. 그래서 제가 예측했던 게 지난 12월 달에 코로나를 예측했죠. 워낙 코로나가 심할 때 사람들이 이대로 끝나 우리는 영원히 살아. 영원히 코로나를 할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유튜브에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얘기한다. 코로나는 2월 달 지나면 서서히 꺾이고. 근데 2월 달 지나서 오미크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미 코로나가 바뀐 거예요. 양력 4월에서 5월 무렵부터 사회생활 가능할 정도까지 된다. 라고 해놨고 그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장마철에 또 약해져요. 당연히 강해져. 장마 끝나면 올라가. 원래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가 보통은 장마철이야? 뜨거울 때야? 뜨거울 때지. 올해는 그걸로 예측해서 장마가 끝나는 7월 말부터 다시 약해질 겁니다 했어. 근데 장마가 끝났어 안 끝났어? 계속 장마 왔잖아. 그래서 조금 둔화되는 듯 하다가 계속 그냥 갔죠. 그리고 언제까지 얼마 전까지 심했다가 장마 끝났지. 지금 어때 지금 코로나? 조금씩 약해지고 조금 덜해지고 있잖아. 그런데 코로나는 10월 달 돼야 약해진다. 10월 후반 돼야지. 그때 기온상 약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예측을 해납니다. 저 하는데 기후가 정상기후가 안 오면은 그 기후만큼은 예측이 어긋나가요. 기후는 1년 단위가 아니라 그 안에 작은 단위들은. 왜? 계절처럼. 그렇지만 큰 흐름은 변하지 않는 거죠. 자, 이건 제가 이제 2000 몇 년도냐 16년도에도 국회죠 이게 국회. 위원회 서거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때 이미 경제가 맨날 죽는다 해서 대한민국 경제는 2016년, 2017년 계속 잘 나간다. 2018년, 19년, 20년 돼서 꺾인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해양수선 지금 깨지고 있지만 18년, 19년 되면 해양수산이 뜬다. 그러다가 다시 2020년 넘어가면 또 다시 22년 넘어가면 해양수산이 또 깨지기 시작한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한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때는 주식하고 또 주택하고 부동산하고 구분을 못 해가지고 헷갈리기도 했는데, 여기 이제 집값 같은 경우도 항상 우리 제자들은 다 알죠. 우리는 항상 맨날 얘기를 합니다. 올해 깨진다. 많이 깨진다. 특히 후반부 가서 많이 깨진다. 근데 깨져도 전체 평균 집값은 높다 낮다. 이제까지 10년 평균 할 때는 높다. 이런 흐름들이 규칙적인 걸 통해서. 자, 이거는 뭐냐? 동양 미래 예측학 공부 한번 합시다. 어렵더래. 따라붙다. 직관, 점학, 관찰, 상학, 규칙, 명학. 여러분이 최소한 글로벌 미래 포럼에서 또한 동국대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 과정 개강 특강에서 이걸 듣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된다. 이거 뭐냐? 동양의 모든 역학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직관은 아까 얘기한 신기, 주역 같은 것들에 이런 것 중에 이거 두 가지, 신기를 이용하느냐, 신기를 이용하지 않지만 직관을 이용하느냐. 타로 카드나 육효나 육임이나 주역 이런 것들은 바로 직관을 이용하는 게 규칙이 아니거든. 중간에 규칙을 일부 넣어도 규칙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관찰해야 예측하기 뭐냐? 얼굴을 관찰하면 뭐야? 관상. 손을 관찰하면은 수상. 다리를 관찰하면은 족상. 산을 관찰하면은 산과 들을 관찰하면 산상 들상? 풍수지리. 이런 것들이 상학이고, 그 다음에 규칙이 아닌 예측 방법. 이게 원래는 해가 뜨고, 규칙은 뭐냐? 혹시 여름이 끝났는데 열 받는다고 봄으로 가는 경우 있다 없다? 여름 끝나면 어디로 가? 그래서 규칙은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여름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끝난다고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죠. 바로 규칙은 흐름으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이렇게 몇 시에 언제 끝난다고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회장님이 어른이죠, 성인이죠? 맞죠? 뭐 당연한 걸 가지고. 그럼 쉬운 거 몇 살부터 어른이죠? 법적인 거 말고 진짜 어른 몇 살부터예요? 철이 몇 살부터 들죠? 40? 우리 회장님 40이라 하더라도 39살은 애고 40 딱 돼야 어른 맞나요? 지금은 40부터라고 이렇게. 참 애매한 거예요, 우리가. 그럼 노인은 몇 살부터예요? 법적인 거 말고 노인은. 여기 노인은 한 분도 안 계신데 노인은 몇 살부터예요? 75? 맞아요? 유엔에서 보고가 나왔어요. 아니 진짜 우리 노인. 진짜 노인? 몇 살부터 노인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흐름으로 얘기할 뿐이지 언저리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이 밤입니까? 저녁입니까? 몇 시 몇 분부터 밤이죠?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인생의 모든 흐름은 흐름으로 정해져 있는 거지 구체적으로 딱 찍어서 정해져 있지 않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학문도 딱 찍어서 사주명리학이 딱 찍어서 얼마 벌어 이렇게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맞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맞을 수는 있어도 올해 잘 나갈 때 못 나갈 때의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바로 직관은 점은 이렇게 점치는 것들, 주역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인 거고, 그 다음에 관상, 상학, 관상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규칙. 근데 사실은 기준 사주 명리학은 규칙을 더 많이 이용을 하되, 더 많이 이제 점학보다 많이 이용하되 결국에는 규칙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상당 부분을 비규칙을 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을 때 있고 틀릴 때 있고 항상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명학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점학인 거예요. 왜? 규칙이 아닌 비규칙이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규칙을 1%만 적용하지 않았어. 그럼 규칙이야, 비규칙이야? 비규칙인 겁니다. 사주명리학은 규칙을 좀 많이 적용해요. 뭐 점학에 비해서. 어떤 때는 60%, 50%, 70%를 적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비규칙적인 거를 혹은 원리가 밝혀지지 않은 것들을 씁니다. 풍수지리를 얘기해도 그냥 주장만 있습니다. 근거만 얘기할 뿐이지 고전에 원리를 정확히 적용하지 못합니다. 이 사주명리학, 음양오행을 아까 얘기했던 것 제가 가장 이건 어려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따랐다 오행.
다섯호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저에게는 5가지 움직임이라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5가지 물건도 아니고 5가지 상도 아니고 오행인 겁니다. 이걸 가지고 나무, 물, 불 이렇게 보는 순간부터 3000%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냥 여기까지를 넘어갑니다. 사주팔자는 아까 사주팔자가 누군가 태어난 시점에 대한 태양과의 상관관계를 간주로 표현한 거라 했는데 양력이다, 음력이다. 이제는 뭐 양력 소리가 잘못 나오네요. 처음 오는 사람들이 헷갈릴 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다 전 단체로 이상해졌나? 사주팔자는 음력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주팔자는 양력이다, 음력이다. 정확히 말하면 태양력, 태양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양력인 겁니다. 왜 그러냐? 사주팔자 볼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첫째, 출생년, 월, 일, 시, 아버지 몸무게, 엄마 직업 이런 거 안 들어가죠. 뭐만 들어가? 연, 월, 일, 시. 저는 출생 지역을 물어봐요. 저는 동양 석가명리는 태양의 위도와 경도를 차지해야 되니까 출생 지역에 따라 위도, 경도가 같다. 다르기 때문에 출생 지역을 물어봅니다. 석가명리에서는. 근데 어쨌든 사주명리학의 원리는 연월 일시를 물어보잖아요. 다른 거 안 물어보잖아요. 그럼 연월 일시, 출생 연월 일시. 그럼 여기서 봅시다. 이게 왜 양력이냐를 따집시다. 출생 연이 뭐야, 연이? 해가 뜨고 지는 거죠. 해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거죠. 공전 맞죠? 맞습니까? 지구의 공전 한 바퀴 도는 것. 그러면은 태양을 기준으로 한 거니까 양력이다, 음력이다. 양력이죠. 그 다음 월은 달월자 쓰잖아. 그러니까 음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월은 달월자 쓰니까 음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민, 기유, 경술, 경호, 병술. 이게 2022년 9월 14일 7시 반에서 9시 반까지 2시간에 태어난 사람은 전부 다 저 사주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 태어난 사람이 1명이다, 2명이다, 3명이다, 무지하게 많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똑같은 사주팔자를 갖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갑시다. 출생년 2022년 년은 월은 이게 월이야. 지금 태양월. 그럼 월이 음력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월도 사실은 양력이 기준이에요. 왜 그러냐? 월은 연은 태양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걸 우리는 연인 거야. 한 바퀴 돌았냐? 2바퀴 돌았냐? 월은 어디까지 돌았니? 어디까지 돌았니? 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연은 지구 공전의 단위고 월은 지구 공전의 과정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태양을 기준으로 한 거니까 양력의 음력이 굳이 따진다면 양력인 거야. 일은 뭐냐? 지구 자전인 거야. 일은 한 바퀴 돌았니? 2바퀴 돌았니가 일이고 시는 어디까지 돌았니? 어디까지 돌았니? 몇 시 몇 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태양을 기준으로 한 거니까 양력이야, 음력이야. 달은 어디에 들어가 있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민, 기유, 경호, 병술이란 사주를 안다면은 이 공부를 한 사람은 이 유를 보는 순간에 초가을이네. 초가을. 그리고 수를 보는 시간에 초저녁이네. 초저녁에서 막 밤으로 넘어가는 시기네.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술은 7시 반에서 9시 반까지인데 무슨 시간이냐? 따라합시다. 술 먹는 시간. 무슨 시간? 술 언제 마시죠, 주로? 몇 시부터 마셔? 몇 시부터? 그래서 술 먹는 시간인 거야. 몇 시가? 술 시가. 몇 시?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그럼 9시 반 넘으면 무슨 시간일까, 참고로? 술을 한참 먹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해? 해롱해롱하지. 그럼 무슨 시간? 해시인 거야, 해시. 해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그럼 11시 반에 술 먹고 해롱해롱하면 어떻게 해야 돼? 집 뭐 해야 되지? 집에 가서? 그러면 11시 반부터 무슨 시간? 그게 자신 거야. 우리 이렇게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지하게 어렵죠? 여러분은 시간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술시는 몇 시? 7시부터 9시 반까지. 그 다음 해시는 몇 시?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그 자시는? 그게 거꾸로 한다면 11시 반에는 잠을 자야 돼, 안 자야 돼? 11시 반에 잠을 안 자면 건강이 좋다, 나쁘다? 심각하게 나쁘다, 그냥 나쁘다? 심각하게 나빠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머리도 심각하게
좀 들나기도 하고 서글픈 얘기 하는 거지만 아시겠죠? 그것까지 따집니다. 자, 우리는 이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찾는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아, 근데 한 가지 없다. 혹시 여러분 삼재라고 들어봤어요? 삼재? 삼재가 뭐예요? 3년 동안 재수 좋다? 나쁘다. 그렇죠. 재수 좋은 거 아니죠? 좋을 수도 있고. 삼재가 3년 동안 재수 나쁜데 삼재 원리가 삼재 믿는 분 손도 삼재 믿는 분 괜찮아. 오케이 번쩍 손들어. 괜찮아요. 믿는 분 이름 안 적어 둘. 삼재 안 믿는 분 삼재 난 안 믿어. 하나 둘 셋 넷 일곱. 그럼 나머지는 믿으려다 많은 분? 반반? 믿으려다 많은 믿지도 말고 뜨뜻미지근하게. 삼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야. 자, 삼재를 원리를 분석할게요. 삼재는 뭐 갖고 따지지 혹시? 띠 갖고 따져, 띠. 자, 보자. 띠는 이 사주팔자주 이걸 의미하는데, 자, 이 사주팔자가 뭐라 했어요? 누군가 태어난 시점에 대한 태양과의 상관관계라 했죠. 맞아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상당히 엘리트 봤죠? 대답이 정리. 엘리트 아니에요? 이 시대 엘리트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영어를 섞었어도 전혀 문제 없겠죠. 이해하는데. 커뮤니케이션에 문제 없죠? 대답 못하는 분이 몇 분 계신 것도 같아요. 어려운 영어 안 쓸 거예요. 괜찮아요? 잘 들으세요. 영어니까 지금 영어 나갑니다. 자, 2022년 9월 14일 오늘이죠. 낮 12시에 태어난 사람을 우리는 영어로 A라고 불러. 뭐라고요? A. 어렵진 않죠? 자, 그럼 2022년 9월 14일 저녁 때 태어난 사람은 영어로 역시 엘리트는 달라. 그러면 B라고 불러. B. 뭐라고? B. 그럼 밤 11시에 태어난 사람은 영어로 C. 질문. A와 B와 C는 출생연이 같다 다르다? 월이 같다 다르다? 일이 같다 다르다? 사주는 이민이 이게 이 따라다 이민. 이게 연을 의미해. 기유, 월, 경호, 일, 병술, 시. 이 글자가 몇 글자죠? 그래서 사주 팔자라고 하는 게 팔자.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 기둥으로 칠 때 기둥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몇 기둥이야? 네 기둥 8글자를 사주팔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봅시다. A와 B와 C는, A는 낮 12시에 태어난 사람이지. 태양 에너지를 받는 게 A와 B와 C가 같다 다르다? A는 태양을 이렇게 정면으로 쳐다보니까 태양이 이뻐서 자기도 에너지를 방긋 주지 이렇게. 우리 교수님처럼 정확히 치잖아. 맞습니까? 근데 B는 저녁 되니까 태양을 어떻게 봐? 째려보잖아. 태양도 열받으니까 같이 째려보지. C는 태양을 쳐다봐 안 쳐다봐? 아예 안 쳐다보니까 태양도 열받아서 싸가지 없는 놈. 그러니까 지도 태양 에너지 준다 안 준다? 안 줘. A와 B와 C는 태양 에너지 받는 게 같다 다르다? 그러면은 자, A와 B와 C가 삶이 같을까 다를까? 그냥 다를까 많이 다를까? 성격도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이거 중요한 문제와. 그럼 이건 잘 봅시다. 이 A와 B와 C는 출생연이 같아. 그렇죠? 출생월이 같아. 출생일이 같아. 연월 일시 중에서 3개가 같아요. 75%가 같은 거야. 그걸 다시 친다면 사주팔자를 칠 때 연이 각 2자, 월 2글자, 일 2글자까지 6글자가 똑같은 거예요. 맞죠? 생일 똑같은 거니까. 단지 시간만 틀려. 그런데 삶이 같아 틀려. 다르지. 즉 다시 말하면 연이 같고 월이 같고 일이 같은데 출생 시간만 틀려도 삶이 다르다.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쉬운 얘기예요? 다 이해하겠죠? 예, 다 이해하죠까지 충분히?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를 얘기해서 혹시 여기서 이 사람을 보고 한 가지 봅시다. 그냥 시간이 아니고 여기 심지어는 일까지 틀려. 그러니까 월만 똑같아. 연월 일시 중에서 뭐만 똑같다? 연과 월만 똑같아. 그러면 공통점이 많이 있겠다 없겠다? 이쪽에 비해서 더 많이 없어지겠지. 뭔 얘기인지 아시죠? 만약에 누군가가 2022년 9월에 태어난 사람은 다 30살에 장가가고 40살에 망하고 이렇게 말하면 말이 될까 안 될까? 말이 전혀 안 되죠, 그거는. 근데 심지어 또 봅시다. 월까지 틀려.
그러면 오직 2022년 태어난 사람 전부 다 30살의 장가가 전부 다 25살 망해 라고 말하면 말이 될까 안 될까? 근데 누군가가 심지어는 연월 1도 아니고 요 띠 한 글자만 가지고 요것만 똑같으면은 전부 다 30살에 망해요 라고 말하면 말이 될 수 있다 없다? 근데 심지어 요 띠를 똑같은데 이거하고 4살 차이 나는 띠 따랐다 인호술 삼합 호랑이하고 말하고 개띠는 똑같이 다 삼합에 들어가서 그 삼재에 걸린다. 올해가 2022년이죠. 2022년이니까 인신충한 인 따르다 신, 자, 진, 원숭이, 잔나비, 쥐띠 이 3개 띠는 올해부터 삼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따진다면 기준의 역학 원리를 따지면은 자 원숭이띠, 쥐띠, 잔나비띠 손 들어봐. 아 용띠 참 용띠. 여기 손 들어봐요. 아 여기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지? 삼재를 얼마짜리 구슬해야 풀릴까 삼자가? 5천만 원. 안 했어야지? 어떡하지?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확실해요? 자 다시 말해서 삼재가 모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월이 같고 일이 같고 시가 시만 틀려도 삶이 다른데 하물며 요 띠 하나만 가지고 사주 8글자 중에 요 하나만 가지고 그것도 4살 차이가 동시에 안 좋은 일을 겪는다고 얘기한다면 말이 된다 안 된다? 이름에 가자 들어가면 가구점을 하고 농자 들어가면 농사 짓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대동소이한 얘기다. 맞습니까? 완전 그야말로 3년 묵은 오징어 자다가 벌떡 일어나 껌 씹는 소리 한다. 말할 정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예, 그래서 삼재를 빌미로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있다라면은 이거는 이 삼재를 잘 모르거나 삼재를 빌미로 뭔가를 금전적 이익을 보려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삼재는 의미가 있다 없다? 삼재처럼 안 좋은 시가 3년씩 있는 건 반드시 있지만 그게 바로 띠만 가지고 이렇게 결정되고 누구나 동시에 올해부터 잔나비띠, 용띠, 쥐띠가 삼재에 들지는 않는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얘기하면 삼재 때문에 그려.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하시겠죠? 제가 20년 넘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쪽으로도 말 안 들을 만한 삼재는 일구의 가치도 없는 전형적인 미신. 여러분이 삼재가 미신 소리는 들어봤지만 이렇게 원리를 설명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원리를 설명하지 못해요. 왜? 기존 사주명리학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만 과학적인 거 살짝 집어넣어서 움직이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원리가 나오는데 물론 이 삼재까지는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 뭐 아홉수 이런 거 모든 걸 다 제가 전부 황금알이란 프로에 나가서도 아홉수가 잘못돼 이런 모든 거 상충살이 왜 잘못됐는지 설명한 게 있으니까 황금알 소지학 치면 나옵니다. 지금도 영상에. 그래서 우리 역학하는 사람 보면 상충살, 역마살, 도화살, 백호살, 원진살, 자다가 봉창 두드린 살부터 무슨 살이 무지하게 많아요. 여러분 저 살들이 의미가 크게 있다 없다? 저렇게 무지하게 험악할까 실제 안 험악할까 하는데 사실은 저 중에서 이건 원래는 비법이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제가 또 특별한 분이 있어서 저 살 중에서 진짜 무서운 살이 딱 2가지는 있어. 말해줄까 말까? 맨입을 안 돼. 이건 영업비익 발면 안 돼. 박수라도 크게 치면 모를까. 맨입을 안 돼. 그런데 약속. 여러분들 여기서 들은 얘기를 함부로 2명 이상한테 전파하지 없기에 이건. 그럼 너무 이 비기가 딱 새어나가잖아. 이 약속할 수 있죠? 이 살 중에서 모든 살 중에서 진짜 무서운 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잘 적으세요.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닌데 진짜 역마살 뭐 이런 거 이거 말고 진짜 무서운 살 역마살이 없으면은 외국을 나가지 못해. 사업을 못해. 근데 역마살이 의미도 없어 사실은.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살 중에서 진짜 무서운 살은 도화살? 허리살과 뱃살. 이건 약도 없어. 진짜 어떤 사람이 여기 삼겹살 3개 잡히기도 하고 약도 없어. 그걸 제외한 나머지 살들은 크게 문제되는 건 없다. 이해가요? 이 살들 중에서는 특히 없다. 특히 여기 있는 살들 중 상충, 역마, 도화, 원진, 백호, 공박 이런 살들 중에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과부살 뭐 이런 것까지 고란살 뭐니 해서 의미 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거 이게. 자 좋습니다. 진짜 조심해야 할 살. 자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가 10년 안에 주기가 10년 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를 봅시다. 이게 이제 우리가 10년 주기를 분석할 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줘요. 우리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CEO 과정 사람들이 이것만 프로그램만 가지고 이제 이걸 하려고 해요. 프로그램만 보고서 급한 걸 정도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누구나 이렇게 요거는 알면 좋겠죠.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봄 몇 년? 여름, 가을, 겨울. 60년에서는 12년, 18년 나가. 왜냐면 이거는 10년 주기에서 봄이 2년이야. 그럼 60년 주기는 10 곱하기 6이니까 2 곱하기 6 하면 몇이지? 12년. 그리고 여름은 3년이니까 18년. 가을은 12년, 겨울은 18년. 여러분, 1년 12달이 기운으로 따질 때는 3개월, 3개월, 3개월 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뉘어져요. 근데 현실은 3개월씩 됩니까, 계절이? 여름과 겨울이 길고 봄, 가을이 짧죠. 이걸 원리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찾는데 1년이 4개월 나눠지니까 현실도 인생 사계절도 딱딱 60년을 15년씩 나눠진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10년도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2년, 봄과 가을은 짧으니까 2년씩, 여름과 겨울은 길으니까 3년씩, 60년 주기도 15년씩 주기 끊어지는 게 아니라 봄과 가을은 12년씩, 여름과 겨울은 18년씩 이렇게 나눠지는 흐름을 누구나 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00년 주기에서 누구나 이 10년 주기가 있어서 가장 잘 나가는 시기는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3년. 만약에 이 10년 주기 1년 중에서 돈이 제일 많은 시기, 가장 멋있고 우아한 시기를 딱 1년을 꼽으면 언제가 될까? 가을, 초가을, 가을 1년차, 가을 2년차. 그럼 질문 다시 할게요. 돈을 막 신나게 버는 시기는 언제가 될까? 여름. 열심히 노력하면서 돈 벌기 위한 준비가 되는 시기는 어디일까? 잘 보세요. 질문을 잘 보세요. 우리가 농부가 곡식이 제일 많을 때가 가을입니까? 초겨울입니까? 가을은 추수를 하고 있지. 가을이 쌀이 많아? 겨울이 많아? 초겨울이? 그러면 가장 10년 중에서 잘 나가고 돈이 많을 때가 언제? 겨울 1년차. 가장 심란하고 깨질 때가 언제? 겨울 1년차.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냐면 한 방에 갈라가다 확 깨진 시기를 보면서 내가 언제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10년 주기가 어떻게 하고 이런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도록 해나갈 거예요. 인생에는 이렇게 10년 주기, 60년 주기, 600년 주기 이런 주기의 흐름들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10년, 60년, 600년 주기를 구분을 해줍니다. A, B, C, D도 나오고 이 그래프에 의해서 누구나 정확하게 구분하고 잘 나가고 못 나가는 흐름들을 구분해 줍니다. 이재용 부회장하고 똑같은 사주팔자가 한 명이다. 수없이 많다. 200만. 200만? 전 세계적으로? 그들이 모두가 다 삼성의 부회장이다, 아니다? 그럼 잘 봅시다. 우리의 현재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의 태어난 사주팔자의 흐름도 있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노력이 어떤 결정에 큰 역할을 한다, 안 한다? 노력이 역할을 하죠. 그 다음 아버지 영향이 있다, 없다? 엄마 영향이 있다, 없다? 가족 영향이 있다, 없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아우지 탄광주의 아들로 태어났거나 아니면 이디오피아에 태어났다면 지금 여러분이 이 모습하고 있을까, 없을까? 그럼 출생 지역 영향이 있다, 없다? 그럼 우리의 삶을 얘기할 때는 이 모든 걸 포함해서 얘기를 해야 맞는 거 맞습니까? 그거 없이 사주만 딱 꺼내놓고 판사야, 검사야 말할 수 있다, 없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 사주가 있다, 없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은 사주가 한 명이다, 수없이 많다. 우리가 대통령 사주가 있다 간다면 최소한 어떤 분야를 얘기할 때 7, 80%라도 그게 보편적으로 정립될 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은 사주가 전 세계에 있는 사람 중에서 몇 프로가 대통령이야? 0.0001%. 그래 대통령 사주라고 보편적으로 말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사주를 갖다 놓고서 대통령 사주를 찾으려고 하고 장관 사주를 찾으려고 하고 의사 사주를 찾으려고 하고
이러면 이게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단지 그 사람을, 그 사주를 가지고 그 사람이 환경을 알고 여건을 안다라면은 가능하죠. 유추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하고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번 옥살이 할 때 다 옥살이를 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전부 다 왕따를 당하거나 힘든 시기를 누구나 겪는다는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이 잘 나갈 때 누구나 잘 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태어났든 누가 태어났든 간에 여러분이 지구상에 태어났다면 태양 에너지를 받는 시점이 있고 그 시점이 있다라면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계속하는 한은 그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균형 있게 움직일 때 건강도 좋아지고 일도 잘 풀리는 것을 연구를 해서 그걸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찾는 거를 90%, 95% 이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현실에 연계시키는 것은 여러분이 상담할 때 어떤 걸 얘기할 때 다른 거예요. 누가 됐든 그건 변하지 않아요. 아우지, 탄강지, 이두표에 태어났던 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오래 힘들 때는 똑같이 힘들어.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했는지를 알면은 어떻게 힘들지를 아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규칙적으로 찾는 방법을 개발한 겁니다. 제가 95%가 뭔지를 알겠죠. 제가 지난달에 돈 500만 원 주웠다를 맞추는 걸 95%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맞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기는 하되 우연히 맞는 것이지. 사주는 그걸 두드려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닌데 기존 사주 명리학은 그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찾지는 못하면서 가끔 찾으면서 뜬구름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정리합니다. 저는 유일한 동양 미래의 즉학을 개발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과정은 그거를 가리키는 과정이에요. 사주 명리학을 평생 공부해서 답 안 나오는 이유는 비법 외우듯이 나가는데 원리가 밝혀지지 않는 걸 계속 외우다 보니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해도 안, 어떨 때 맞고 어떨 때 안 맞고 눈치 있고 두드려 맞고 정확한 원리만 있다면 그렇게 오래 걸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학문이 그렇게 좋은 머리 좋은 사람이 하다 다 때려치고 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푼 제가 공부해서 단 하나도 비논리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있다면 언제든지 제가 몇 배를 보상을 해줍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마스터. 근데 한 단점이 있더라고요. 1년 마스터를 하겠는데 그 조건은 일주일에 한 번 수업 듣고 집에서 진도를 따라갈 정도 공부를 해줄 때예요. 일주일에 수업 듣고 한 달에 한 번씩 빠지고 집에 가면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일주일에 1년 마스터 하려고 하면 그걸 안 됩니다. 절대로. 대신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3년이고 5년이고 마스터 할 때까지 무료로 듣게는 만들어줍니다. 공부를. 그리고 이거의 원리만 이해해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 지금 자 봅시다. 10년 안에 봄 몇 년? 2년, 여름 몇 년? 가을 몇 년? 겨울 몇 년? 그 중에 제일 잘 나간 시기는 가을과 겨울 1년차는 잘 나갔다 깨지는 거고 여름 3년차가 잘 나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삶에는 시간의 흐름이 있고 바로 이 동양 미래의 즉학은 바로 시간을 장악하는 거예요. 시간을 찾는 거예요. 이 시간 안다면 나의 시간을 아는 거예요. 60년 중에 내가 뜨는 시기. 아까처럼 가을이 2년이에요. 그럼 60년 중에서 가을은 12년이겠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잘 나간 시기가 12년이고 겨울까지 치면 18년이 되는 거예요. 24년까지 잘 나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한 가지만 더 정리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얘기했다면 우리의 현실은 시간과 공간이 만나서 사건이 이루어진다겠죠. 내가 돈을 버는데 언제 얻었어? 그러면 어디서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또 뭘 합니까? 무엇을 해서? 그래서 뭡니까? 따라해보자. 시간, 공간, 사건, 행위. 이 세 가지 내지 네 가지 조건이 형성되는 겁니다. 첫째 시간, 둘째 공간, 그 다음에 사건이나 행위가 되겠죠. 무엇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는 사업 아이템일 수 있겠죠. 어떻게? 직장을 다니냐? 주식을 하느냐? 맞습니까? 그 다음에 공간. 자, 우리는 이 학문은 철저하게 자연과학입니다. 맞습니까? 철저하게 자연과학입니다. 그래서 이 제 학문이 맞지 않을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멈추면은 제 논리를 푸는 사주학 석가명리도 안 맞습니다. 그러나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지속하는 한 정확하게 그 흐름대로 들어갑니다. 언제 퇴직하고 시할 때인지, 언제 잘 나갈지, 심지어는 언제 머리카락이 날지까지
나올까 안 나올까? 어느 정도는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애가 언제 왕따 당하고 우리 애가 언제 공부를 할지까지는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로적성이 어떤지를 정확히 찾을 수가 있죠. MBTI는 수없이 물어와서 찾지만 지가 다 표시하고 지가 다 신기하대. 참 재밌어. 지가 다 표시해. 그러면서 어떨 때 보면 배고플 때 틀리고 술 마실 때 틀리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죠. 이거는 그게 없이도 정확히 찾고 우리는 그거에다가 이거에다가 MBTI까지 결합해서 더 정확히 찾는 방법을 개발 중에도 지금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들 합니다. 자, 이게 자연과학인데요. 자연은 우리가 가꾸지 않아도 씨앗을 잉태시킵니다. 열매 맺고. 맞습니까? 그렇죠? 동의하죠? 그런데 봅시다. 우리가 씨앗을 뿌립니다. 인위적으로. 그러면 더 많이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씨앗을 뿌리는데 중요합니다. 죽어라고 뿌립니다. 열심히 합니다. 언제? 겨울에. 어떤 사람은 대충 뿌려, 봄에. 누가 거둬들입니까? 노력이 중요합니까? 시간, 때가 중요합니까? 열심히 뿌립니다. 어디에다가? 썩은 땅에. 대충 뿌립니다. 기름진 땅에. 누가 거둬들입니까? 노력입니까? 공간입니까? 공간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뿌린다. 쭉증이 가지고. 대충 뿌립니다. 아주 실한 열매 가지고. 누가 더 거둬들입니까? 우리는 겨울의 씨앗이 아니라 봄의 적재, 적수에 맞게 씨앗을 뿌리고 썩은 땅이 아니라 기름진 땅을 찾고 여기서 봄의 적재, 적수에 맞게 씨앗을 뿌리는 과정이 동양 미래의 즉각 최고의 과정. 그리고 기름진 땅을 찾는 게 풍수지리 최고의 과정.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지혜를 주는 것. 아이템. 바로 열매, 썩은 열매냐 좋은 열매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느냐입니다. 그럼 우리 노력은 시간, 공간, 아이템보다 앞입니까? 뒤입니까? 제일 뒤입니다. 인맥, 노력, 아버지 모든 걸 통틀어도 결국엔 뒤입니다. 그게. 빌 게이츠 아들이 틀림없이 돈 안 벌어 돈은 많습니다. 근데 그게 행복합니까? 그분이? 그 안에서 힘들어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삼성 이재용 부회장 항상 황제로 태어나서 부러워하죠. 부럽습니까? 그분이 옥살이 했지만 여러분 참 공감 가죠? 왜 옥살이를 했나? 이유는 제대로 알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돈은 많을지 몰라도 전체의 가치를 볼 땐 다릅니다. 바로 이 동양 미래예측가 석가모니는 그러한 흐름들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그러한 과정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개발한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단지 이것만 알아도, 이게 있다는 것만 알아도 여러분 삶에 무지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박수 두 번 시작. 제 강의를 여기까지로 마무리 짓고 질문 받겠습니다. 아직 시간 좀 질문.